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읽은 책들도 있어요. 이번에는 빌린 책들 반납하기 전에 어떤 책들 빌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쌓아두고, 이것은 최다혜 작가의 아무렇지 않다란 책입니다. 어, 그림이 아크릴로 다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장 혹은 두 장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회화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회화 맞지만 회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김지연, 강은영, 이지은. 뭐 한 명은 뭐 프리랜서고 뭐 그 그림 그리는 화가도 있고 또 한 명은 뭐 하는 사람이더라? 뭐 이렇게 회사 다니게 되기도 하고 강사, 시간 강사. 근데 다들 되게 열심히 잘 단정하게 자기 삶 챙기면서 사는데 되게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실감 나고 나는 별거 없는데 이렇게 맨날 너무 좋은데 이러고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살고 능력도 있는데 그걸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장면들은 주로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동창 친구가 결혼해서 동창회 이제 갔는데 다들 뭐 명품백을 들고 있고 뭐 액세서리나 뭐 아니면 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이런데 이제 이 주인공은 혼자고 그나마 이제 챙겨온 것이 이제 뭐 귀걸이 하나나 뭐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에 좀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되게 상처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약간 부모님들과의 그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좀 되게 보는 내내 굉장히 답답한 이런 게 있고 막 뭐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지만 더좀 어쨌든 살아나가는 이제 사람들인데 좀 이 작가가 자기의 그런 상황을 되게 투영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하도 오래 이거를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제 작가가 응원을 했다고 해요. 이 각각의 인물들을. 그래서 이 작가의 말이 많이 인용돼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나와 같은 일러스트레이터, 시간 강사, 무명 작가로 설정하고 그들의 경험 역시 내 것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그들이 곧 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냉소를 보이고 있었다. 내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꿈을 꾸었구나 하는 쓰라린 비웃음. 이 부분이요. 종종 발목을 잡는 가난보다 미웠던 건 가난을 떨쳐내지 못하는 나의 어줍지 않은 재능이었다. 차라리 그림을 그리지 않았더라면 나를 덜 미워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잘 되고 작가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성공하고 돈이 있고 그러면 좋고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은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좀 행복을 찾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요. 불행은 늘 초대 없이 무례하게 찾아온다. 그리고 세상은 불행을 겪는 이들에게 그것이 그들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 말하는 더 큰 무례를 범한다. 불행의 원인이 개인의 무능이라 말하거나 심지어 각자가 믿는 종교의 교리를 빌려와 그것이 업보 또는 신의 형벌이라 단정하기도 한다. 불행에 마땅한 존재로 개인을 몰아세우는 것이다. 살고자 불행과 맞서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은 이렇게나 잔인하고 예의가 없다. 정말 속상한 것은 불행에 지칠 대로 지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저항할 힘이 없어 스스로 퇴화하게 되는 것이다. 받아들이지 마라. 스스로 무례해지지 마라. 어떤 감성인지는 잘 알겠고 잘 읽었고 어, 뭐
할 말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좋은 책이고 읽었을 때 읽고 나서 많은 생각 들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오거와이드, 켈리 바닐. 지금 달빛 마신 소녀를 원서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켈리 바닐의 신작이 재빨리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오거와이드 굉장히 기대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서는 이제 거의 다 읽었고 이 책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그 달빛 소녀보다는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시 같은 거는 안 나오네요. 기대되고요. 그리고 로저 젤라즈니의 로드마크. 이전에 나왔던 걸까요? 모든 시공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로드. 특정 여행자만이 진입로를 찾아내 원하는 가거나 미래로 이동할 수 있다. 그중 한 사람, 레드 도라키는 트럭에 위험한 무기들을 실어 운반하는 일을 하며 맨 처음 통과했던 로드 출입구를 찾아다닌다. 그러던 중 살인 게임 블랙 데케이드의 표적이 돼 10번의 살인 위협을 받게 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로저 젤라지니 책은 다 재밌거든요. 뭐 엠버 연대기, 딜빗이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가 가장 유명하고요. 전도서에 바친 장미가 단편집인데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엠버 연대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나왔고 지금은 절편된 게 많다고 하는데 로저 델라는 책은 다 읽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스 신화를 좀 약간 리라이팅하는 느낌으로 그런 신화 이야기랑 같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되게 오랜만에 읽는 로저 델라진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링컨 하이웨이. 얼마 전에 그 원서 소개할 때도 봤는데 이거 도서관에서 빌린 거라 표지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 표지가 예뻤는데 이 에이미 토울스 책이 표지가 다 국내에 번역된 것들이 다 표지가 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에이모 토울스 이름이 딱 영어 이름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읽지 약간 그렇게 보게 되는 AMORTOWLES 왠지 타월즈라고 읽고 싶은. 아무튼 에이모 토울스의 링컨 하이웨이 원서를 얼마 전에 저렴하게 10,000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일단 번역본도 좀 같이 읽어보려고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링컨 하이웨이 이거 페이지가 엄청 길던데 800페이지가 넘어요. 816페이지네요. 링컨 하이웨이고 그리고 이거는 손원평 소설집 타인의 집입니다. 아몬드를 계속 읽으려고 어디 있는지만 이렇게 보고 있고 안 읽고 있는데 이번에 또 튜브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타인의 집이라고 이 또 책이 있길래 이것도 아마 근래에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빌려봤습니다. 이거 읽고 아몬드도 부지런히 읽고 신간 튜브도 좀 읽어보려고요. 아몬드 작가 손원평의 첫 번째 소설집이라고 일단 돼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 리차드 파워스의 Bewilderment. 새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뭐 재밌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서 빌렸는데 뭐가 재밌었는지 기억이 안 나. 뭐가 재밌지? 뭐가 재밌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우주생물학자 시오.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사랑한 동물권 활동가 얼리사. 그들에게서 태어난 이 세상과 잘 맞지 않는 아들 로빈의 이야기.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긴 하네요. 이 남자아이가 주인공인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생명이 이어지는 한 지속할 힘을 찾아낸다. 레이첼 칼슨.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레이첼 칼슨. 이거를 좀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누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려서 물자보고. 그리고 제로의 책은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다 읽어서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여기 지금 이게 목차예요. 표지에 나온 것들이 다 되게 좋았어요. 이 구축 없는 건축의 구축 이것만 조금 잘 이해가 안 갔고 좀 앞서 나가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인 것 같기도 하고 책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 약간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빌렸던 거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하라는 김영옥님의 그 글을 보고 이제 빌렸는데 다른 글들도 다 되게 좋았습니다. 다 되게 좋았고 생각거리가 굉장히 많았고 구매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이렇게 제본이 돼 있고 이 디자인에 대해서도 다 고민을 하고 환경이나 이런 것들 고민이 많이 들어간 책인데 당연히 재생지고 그리고 이 종이 여백이 많이 남지 않는 종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했다고 하고요. 이런 정보 같은 것도 다 여기 표지에다 다 적어서 내지 같은 거 없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잘 읽었어요. 잘 읽었고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어디에? 너의 이름은 어디에? 이거는 저자가 저자 이름이 제클린 부블리츠. 사람들은 왜 살해된 여성이 아닌 살인자를 주목하는가? 18세의 앨리스는 위스콘신, 36세의 루비는 호주 멜버른에서 같은 날 뉴욕에 온다. 근데 강간당할 때 살해당하고 이 시신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줄곧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살해당한 소년은 누구이고 왜 사건이 발생했는지 추적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여성살인, 뉴욕에서 온 앨리스와 루비의 이야기는 세계 도처에 벌어지는 여성살인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누구였는가? 왜 살해당해야만 했는가? 책 볼 거고요. 이렇게 써있네요. 오해 마시라. 사실 지금 이거 읽으면서 너무 여자들이 죽는 이야기 너무 많이 봐서 피곤한데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네요. 오해 마시라. 이 소설은 죽은 소녀를 다룬 추리물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 송선별 번역가 책이 좀 재밌죠. 그리고 깻잎 투쟁기. 깻잎 논쟁 막 인터넷에 많았잖아요. 깻잎 논쟁 아니고 깻잎 투쟁기를 읽읍시다. 우준이 저자의 책이고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깻잎 농장에서 아마 벌어진 일일 거예요. 2020년 기준 임금 체불을 당한 이주 노동자 31,998명. 사장이 가하는 성폭력을 피해 차라리 미등록 노동자의 길을 택하는 여성 노동자들. 우리 밥상의 인권을 위한 치열하고도 다정한 투쟁기.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이라고 들었고 읽고 요거는 좀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사 주얼의 엿보는 마을. 리사 주얼 책은 처음 읽었는데요. 챕터가 굉장히 짧고 다 읽었어요. 지금 반납하려고 좀 빨리 읽었는데요. 잘 넘어가기는 잘 넘어가는데 약간 기승전 결에서 약간 클라이막스에서 마음에 확 안 들었다가 아니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마음에 안 들었다가 약간 그 이후에 나오는 에필로그 같은 이야기들에서 좀 갑자기 또 다시 마음에 들어진 책입니다. 잘 넘어가긴 잘 넘어가는데 막 뒤에가 궁금해서 책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었고, 근데 읽는 내내, 제가 많이 읽었던 그런 미스터리들이긴 한데, 읽는 내내, 이거, 그렇게 추천한다면 왜 추천을 해야 할까? 추천받고 제가 읽기는 했지만, 왜 추천을 해야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에필로그가 좀 마음에 들어서 결말이 조금, 범인이 밝혀지고 난 것까지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이유가 좀 마음에 들어서, 그 이유가 마음에 들었어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때문에 읽는 내내 좀 별론데 이러고 읽기 시작하다가 읽다가 좀 마지막에 마음에 들어서 좋은 책으로 남은 책입니다. 그리고 수면의 과학. 이 책 굉장히 추천합니다. 수면책을 많이 읽는데요. 수면책을 많이 읽는다고 잘 자는 건 아니지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고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다 읽은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DK에서 나왔어요. 믿을만 하죠. 그리고 최신 정보가 많고 수면에 관한 정말 다양한 생각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소개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다 읽고는 이제 처음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그래프랑 인포그래픽 이런 게 보여주기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침에 운동하고 햇빛 보기 다 아는 거긴 합니다만 그리고 자기 전에 온도 낮추기 그리고 밤 운동 말고 아침 운동하기 그 외에 더 이제 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는 시간 우리의 뇌와 몸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네 자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니 완전 좋은데 꿀인데 이런 마음으로 마인드셋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수면 주기는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약간 그런 책이고요. 완전 강추합니다. 이 책을 사보고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일기. 이것도 빌려서 짧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글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바로 읽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부제 우크라이나의 눈물이고 전쟁이 나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일기를 쓴 건데 굉장히 봤죠. 여기저기서 조금씩 보긴 봤는데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자가 이제 35살의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일러스트레이터고 86년생 이러고 그 딸 둘이랑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9살, 딸 4살, 그리고 남편이랑 이렇게 살면서 그림책 만들고 뭐 이런 작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나이 35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 나는 항상 앞으로의 15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살아왔다. 하지만 때론 상황들이 우리보다 강할 때가 있다. 이제 난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항상 앞으로 15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사람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그 계획에 대처할 수 있는 걸 준비해야 한다는 게 요새 조금씩 이제 점점 더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전쟁이 그렇게 멀리 있지가 않잖아요. 이번에 그 중국하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이제 많은데, 기후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예전에 사진 보면은 우리나라 서울 어느 대도시 묻지 않아요. 근데 완전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겠죠. 어떤 뭐 기후 위기건 어떤 위기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을 쌓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런 생각을 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뭐 이렇게 돼요. 새벽 5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폭죽 소리인 줄 알았는데 사방에서 폭격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나는 미친 듯이 서류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전쟁놀이인 건 그래요. 아이들의 팔에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어주고 왜 적냐고 아이가 물으니까 우리 지금 놀이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를 달래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놀이? 이러니까 전쟁이란 놀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제목이 전쟁놀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억에 남는 부분 이래서 이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이제 챙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시간이 있는 동안 뭐라도 빨리 하고 챙기고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일기장을 하나 챙겨서 이런 그림과 이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었죠. 식료품점에서 이제 현금만 받아요. 은행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그러면서 카드만 사용한 지 오래돼서 현금이 거의 없고 돈이 있어도 사실 마땅히 살 수 있는 물건이 없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하여 모든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말해왔던 나의 비상 자금은 오늘 온라인 뱅킹 앱에 뜨는 가상 숫자에 불과하게 되어버렸다.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현금 많이 쓰는 거 관련해서 글을 조금 본 적이 있는데 그저 현금이 있어야 되나? 집에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이 현금이 있다고 해서 쓸 수는 있나?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너무 디지털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저는 오늘 아침에 몇 년 동안 써오던 미밴드 5가 갑자기 업데이트되고 갑자기 먹통이 됐거든요. 별걸 다 했는데 안 되고, 결국은 시계 기능마저도 초기 공장화 시키니까는 아예 안 돼버려서 그냥 벽돌이 됐어요. 그래서, 뭐 좀 이제 불편하겠지만은, 더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더 편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디지털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놓겠다 약간 아침에 이런 결심을 하기도 했는데 좀 디지털의 의존도가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되게 고층 빌딩이에요. 이 사람들 집은 9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작동을 하지 않죠. 폭격 중이니까. 그 집에 있다가 뭐 사이렌이 울리면 다시 지하로 내려가고 이걸 이제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걷는 것도 잘 못해요. 근데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이라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무리한 활동으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많이 힘들어하시지만 걸으셔야만 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걷기조차 못하신다. 이런 부분들. 아픈 사람들,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뭐 이런 약자들이 정말 어떤 그런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이제 팽개쳐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 작가가 탈출을 하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못 가니까 엄마가 같이 이제 남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고 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소설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과 달리 정말 실시간으로 본 역사의 한 장면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 여자가 저랑 같은 세대의 또래의 여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 쓴 저자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소설보다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뭐 이제 전쟁 8일째 반 이후에 도망가기를 결심을 했는데 택시를 이제 알아보기로 시작해서 대학 동기들이 도와줘서 택시 연락처를 줘서 전화를 하는데 1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이래요. 10분 안에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내 인생 35년을 모두 버리는데 고작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엄마를 집을 주고서 내 아이들을 위해. 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버리는데 10분밖에 어느 순간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불이라도 나면 10분이라도 주어지겠어요? 정말 10초도 아까운 그런 시간이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는 것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닥치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책이고 뭐 수익도 이 사람들한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멀쩡하게 대도시에서 잘 가족들이랑 살다가 갑자기 난민이 되고 가족들과 다 떨어지게 되고 다 가지고 있던 거를 다 버려야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 이 책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